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지난번에는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의 일부를 보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구독과 좋아요 경제학의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스타벅스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 경제의 지수와 GDP 성장 비교라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경제 지수와 미국 소비 지수 성장 비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런 책이고요. 제가 이 중에서 2부에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 모두 각자 원하는 대로 날 수 있다. 이거는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스타벅스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각자 원하는 대로 날 수 있다. 여러분은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항공업계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비행 경험이 있는지 어떤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끔찍하다. 나처럼 출장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는 사람도 비행기 좌석에 앉는 것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스포에어를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란다. 전에 이 회사 회장이자 CEO였던 제프 포터는 항공사와 휴양지 클럽을 운영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결합시키기로 했다. 그 결과 항공계의 넷플릭스 또는 하늘의 우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서브웨어가 탄생했다. 이 회사 회원들은 월정액 요금을 내고 무제한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현재는 미국 서부와 유럽에서만 운항 중이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출발 직전에 항공권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늘 바가지를 쓴다. 왜 여행 계획의 유연성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쓰는 시간도 생각해보라. 비행기 여행의 비효율성은 공항 내 소매업계에는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 시간을 딴 데 쓰고 싶어 한다.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이 2억 명 이상인데 고객의 선호들은 자꾸 변함으로 누구나 이 고객들을 차지할 수 있다. 현재의 항공업계가 활용하고 있는 뻔뻔한 수수료와 부가전략은 결국 자체 무게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이는 추가 비용과 수익 뽐내기만 우선시하면서 고객의 가치는 평가절하하는 제품 중심 마인드셋이 낳은 우울한 결과다. 미래의 비행 경험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자동차와 기차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여러분에게 같은 브랜드에 속한 우버 차량을 보낼지 모르는데 이 차량에는 여러분이 예약한 호텔과 항공편, 세부 정보 클릭 한 번으로 쭉 뜨는 모든 엔터테인먼트와 식사 옵션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 도착지의 트롬이나 경전철이나 LRT 같은 경철도 정보 등이 포함된 모니터가 달려있다. 아마 이 차가 여러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비행기의 실제 출발 시간과 연동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 안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를 몰아보기 시작하면 비행기에 탄 뒤에도 아까 중단한 부분부터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면 클리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탑승권과 엄지 스캐닝만으로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아이디 정보가 상세한 생체 측정 사항과 이미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 비행기를 자주 타는 이들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스타벅스와 회원 아이디의 힘이라는 거를 제가 좀 중요하게 읽어봤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는 17년 초 상당히 독특한 문제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았다. 이 회사의 모바일 앱이 너무 큰 인기를 끈 것이다. 음료를 받으러 오기 전에 미리 주문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아져 매장에서 대기하는 줄이 길어졌다. 현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인 과도한 수요는 예전에 비해
해결했던 운영 과제인 만큼 이번에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전 CEO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타벅스는 결국 피크 시간대에 전담 바리스타와 전용 픽업 장소를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모바일 기술이 우리의 일상적인 소매 거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가가 아니다. 비즈니스 및 테크놀로지 정보 미디어들 대부분이 간과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스타벅스 아이디가 지닌 힘에 관한 것이다. 구매 활동, 지불 정보, 인구 통계학적 세부 정보 또는 위치 알림 정보 등이 포함된 고객의 보안 아이디가 설정되면 이를 이용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타벅스의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미국 회사 운영 매출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거래 10건 가운데 1건은 모바일 앱을 통해 처리된다. 이 앱은 여러분이 주문한 음료가 언제 준비되고 가장 가까운 매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준다. 스타벅스는 대기줄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아이디로부터 시작된다. 스타벅스 단골들은 조만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이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는데 늘 마시던 조합으로 만든 라떼가 마시고 싶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때 호텔 밖에 있는 스타벅스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타벅스 테크놀로지 책임자인 캐리 마틴 플리킨즈는 최근 비즈니스 전문지 CIO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단골 고객이고 날마다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음료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하러 다가가면 화면에 벌써 주문 내용을 띄워 보여주고 바리스타는 친근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사진도 보여주며 간식 사진도 보여주죠.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테크놀로지 제공한다는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포부를 계속 달성하는 모습을 앞으로 몇 년 걸쳐 보게 될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거대한 GAFA,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기업들이 힌트를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메일 팀과 넷플릭스 역시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다.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대시보드가 없는 회사는 어디일까? 여러분이 날마다 물건을 구입하는 회사들은 어떤가?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회사들은 아직 코카콜라 아이디나 나이키 아이디, 로레알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회사들의 팬이라면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무리 단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 경제에서 반복적 매출 기반의 사업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정당 평균 매출과 순계정 성장을 극대화해 평균 고객 생애 주기를 연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이탈률을 최소화하고 사용량 기반 요금 청구 방식을 활용한다면 이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독 경제 지수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마무리하면서 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익 중 사용량 수익 비율과 전체 수익 중 사용량 수익 대체 비율 등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도 그 지수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의 4차 산업에 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